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법입니다. 간세법 행정법 11회를 지금 합니다. 앞 시간에 10회는 간세법을 설명했고요. 간세법은 요번에 그 법령에 대해 가지고 김윤조 박사님은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행정법 김윤조 박사님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간세법, 행정법, 토지공법, 그리고 수산물에 관계돼서도 수산물 법령을 이렇게 많이 감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표지도 바꿔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표지를 물론 그 김윤조 박사님께서는 저보러 편지자 주편지자를 해라 했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자에 김윤조 박사님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김태양이 들어가고, 아마 김윤조 박사님께서 주 감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법을 냅니다. 오늘은 지금 11회인데 행정법을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김기용 친구가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이론서를 이렇게 제자들 정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김성길, 김윤조, 김기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조 박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화, 김태양, 김동현, 정현정, 김명호, 원주아, 황선창, 강신대, 신경훈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고, 일단 수품사 여기 보면은 2기, 3기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기, 3기, 4기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음 달 중순에 놓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좀 하는 일이 많아요. 벅차고 거의 90% 됐는데 계속 이렇게 내용을 좀 잡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오늘은 지금 행정법 강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법도 해가지고 우리 수산물 분지관리사 법령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했는데 이거 보세요. 행정법 이론도 있지만 이게 행정법을 보면은 김용현 책의 이론을 물론 김윤조 박사님 기본서 인용도 하고 김용현 책이 지금 인용하는 58페이지 쪽입니다. 행정법 호록 시간적 대인적입니다. 우짜로 수산물 분지관리, 농수산물 분지관리법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안에 있는 법입니다. 행정법의 내용입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인데, 조직, 작용, 불복, 구제에 관한 불복 절차인 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호르기 생기기 위해서는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따라서 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법이 호르기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보통 30일이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간시법 할 때 뭡니까? 송달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라든지 이런 법률에 보면은 송달할 때 행정절차법이죠. 송달한 후에 보통 14일일 겁니다. 14일.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공포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최소한 여기 있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통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일단 원칙입니다. 경과한 날. 공포한 날로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구치권, 특별한 구직이 없는 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의 경감으로 호르기 발생한다. 그러면 대국민 호르기 발생색이고, 그리고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종속이 됩니다. 쌍방적 호르기 생기는 20일인데,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보고가 직접 관계되면은 관계가 없으면 뭡니까? 20일이겠죠. 관계가 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한 수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국민이 정할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이다. 20일, 30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공포한 날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행정법에서. 그래서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간보 신문이 발행된 날로 잡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행된 날이니까 일반 국민이 신문을 누구나 오픈돼 가지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을 발행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문이 발행이 됐으면 중앙보급소에서 전국에 배송하려고 할 때
그때 되겠네요. 그때는 누구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된 날은 의미는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 도달주 입장에서 간부가 서울중앙보고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구독 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법령 같은 거는 소급 적용 금지를 해야 되고 법률 불속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포하는 데도 보면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헌법에 예외적으로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토권이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비토권을 낳으면은 다시 이제 제저거 3분인가 출석 3분의 1로 해가지고 가만수인가? 저도 이제 헌법이 지금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법률이 확정되면요. 그럼 다시 이제 정부에 보냅니다. 그럼 정부에 보내면 다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하고 며칠을 지납니다. 5일인가. 하여튼 며칠 지나버리면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이상의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법률을 공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화에 관계되는 거지만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법률 불소급입니다. 근데 법률을 보면은 행위시법에 보통 적용을 하는데 이 법을 만들 때 벌써 사건이 되어 오고 있는 사건이 진행되고 끝난 사건, 뭐 이런 사건이 있죠. 이게 이제 이럴 때 소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진정 소급포의 인정, 그리고 부진 소급포 인정,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 소급포란 것은 완전히 확정이 시행이 돼가지고 법률 시행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소급하면 안 되겠죠. 부진 소급포란 것은 뭐냐면요. 진행되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은 신법으로 적용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포와 부진 소급포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시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적용하겠다, 호력이 발생하겠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시간이 지난 기한이 지나버리면은 딱 폐지되겠죠. 그게 이제 한시법이라 합니다. 미리 호력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기간 이런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폐지되는 겁니다. 지역 적응. 지역은 다 대한민국의 범위가 되겠죠. 행정법은 국내 공법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달고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 항공기의 범위 안에는 대한민국이죠. 배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적 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배가 태평양을 가가 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배 범주 안에는. 그게 지역적 호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만 외적으로 취해법권을 가진 아까 전에 외국 군대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데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고 사절, 외고관들 같으면은 우리 함부로 취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 못합니다. 그리고 대인적 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면 다 되겠지만 아까 외국 원수나 외국인 같은 취해법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정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소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그럼 행정법이 다 보면은 공법성을 띠는데 다 법을 제정을 못하니까 법이 헌결이 됐을 때 또는 미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법의 저항인 민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거입니다. 그래 어떤 이론적으로는 긍정하자 부정하자 이런 개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시각에서 절대적으로 그냥 부정한다, 뭐 직접 적용해보자, 뭐 부정한다 안 된다, 공과 사법은 엄격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다수서는 유추 적용설입니다. 공법 사법의 유사한 인정함과 동시에 공법의 특성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판례 입장인데 일단 공법 있으면 공법 적용하고 그게 유사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원리에 유추해가지고 아까 전에 뭡니까 신의 성실 같은 원칙 이런 거는 민법의 일반 기본법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다만 재행법전주의에 관련된 행벌 있잖아요. 행정벌이나 징계벌은 유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법구정의 유추 적용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행정법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대등한 관계, 순수한 대등한 관계에 일반 사법 구정을 바로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가 있는데 비권력 관계는 당연히 사법개혁 적용이 되겠죠. 대등한 관계니까. 권력 관계에서는 신의성세 원칙이나 권리 남용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 구정은 제외하고는 사법 구정의 원칙대로 추정되지 않겠죠. 권력 관계는 대체로 행정 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고 왜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목적을 위해서 대등한 관계보다도 좀 더 우월한 지위가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 관계, 권력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지 공무원 같은 지방지 공무원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해가지고 시험일은 6월 15일입니다. 그래 수산지 공무원 같으면은 올해는 그 수산지 공무원을 경기도만 하더라도 7명 뽑더라고요.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선택해서 보셔야 되고 다른 지방에도 있겠죠. 이제 수분자는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이죠. 6월 10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행정법 이론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른 행정법의 내용은 행정법 서술이 있고요. 간접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건분립이냐, 로커의 입건분립이냐, 몽테스 숙교의 상권분립이냐 이런 개념을 갖거든요. 그래서 원내각제를 가진 미 영국 같으면은 입법권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 우위 안에 입법권 행정권을 가는데 행정권 안에 이제 사법부이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요. 보는 또 개념을 지금 우월합니다. 그래서 입건분립, 로커의 입건분립 중에서도 입법권 행정권으로 나누는데 행정권 안에 사법권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입법권 우위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서로 입법권 행정은 융화관계입니다. 다수당이 내각을 장악하는 것이 내각을 행성하는데 그 행성하는 내각이 행정입니다. 사법권 우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사법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사제도 존재하고요. 사법국가입니다. 그리고 행정권이 우위라는 건 대륙법계의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같으면은 법은 보통 대륙법계 국가에서 받아왔고 학은 미국에서 받아왔습니다. 영미에서 받아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치에서는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는 로벤스타인의 새로운 권력 분립을 해가지고 동적으로 파간다, 동태적 권력 분립론이 제상되고 있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실정 제도 및 조직상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을 표준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구분하는 걸 저번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통치행위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혜가 지금 강의를 관세법 행정법을 지금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하고 단계니까 책을 쓰면서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강의를 제가 7, 8년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계속 강의를 한 거하고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 강의를 찍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제가 아무래도 수산물 품질관리사 강의를 한 500개 했다 하더라도 또 관세법이나 행정법 강의는 또 저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컨설팅하고 강의할 때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릴 때하고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아직까지 정이 안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관세법이나 행정법도 한 50회 이상만 좀 올라가면 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도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요. 현재로 관세법은 87%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김윤조 교수님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법을 가르칠 때 하고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윤조 박사님한테 컨설팅을 지금 많이 받고 책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여기를 우리 전국수산물 품질관리사회 다운카페 전국수산물 품질관리사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수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린로드에 입금을 하시고요. 그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기출 해설서는 또 28일 요번에 목요일 강의할 때도 이 책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80선이 나갑니다. 1차, 2차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론서가 나오는 거는 다음 달 한 10일에서 20일 사이 늦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거. 20회. 지금 현재는 지금 3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지금, 개정할 시간이 좀 없네요. 물론 이거 1차 기출 개정해서, 개정해가 요번에 개정판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2차는 작년 11월 달에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60선 이거 있잖아요. 이걸 비공지로 하고 했고, 요걸 보완해서 이게 80선이 나왔고 2차입니다. 2차가 우리나라에 어깨 편제가 되어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 20배 모의고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오타도 잡고 지금 편제를 해야 되는가, 과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현재로 지금 책을 한 5권 쓰고 있습니다. 수산물 분지관리사, 관세법, 행정법, 토지, 무역학, 그리고 나서 토지공법까지 해가지고 5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책은 1차, 2차 다 커버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이론서가 나오면은 그것도 강의를 해가지고 CD다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할 겁니다. 오늘은 하여튼 10회는 관세법을 찍었고요. 11회는 행정법을 찍었습니다. 오늘 지금 그거 하면서 등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강고라 너시장 같은 것도 있지만 1, 2차 교재 안내가 있고요. 교재야 뭐 이렇게 수산물 교재나까지는 반 교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2017년 9월 15일 출제자 시각이 있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최근에 올렸습니다. 출제자 시각인가, 연수 자료에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기에 올린 자료까지 해가지고, 과연 국가에서 수산물을 어떤 시각으로 갔느냐? 이런 시각을 좀 봐두가지고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린 거 뭡니까? 여기에 전국 어시장 있죠. 여기 보면 보세요. 해수부에서 올해 발표한 거 뭡니까? 2030 수산 핵심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수산 핵심 2030 계획에 보면요. 토탈 얼라우버 캐치가 지금 딱 등급됩니다. 그러면 수산 일반에서는 반드시 나오겠죠. 이게 물론 원산지 포시 대상 12종하고도 관계될 거고요. 그래서 자원관리 중심입니다. 자원관리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네, 그런 식으로 불법 어업 건절, 어류 물고기 보호, 치어 보호하는 거죠. 어획 노동량이 감축하는 어업 구조 개편, 택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게 있지만 해수부, 그리고 바다의 숲도 지금 이렇게 갯놈 이런 거 같은 것도 지금 네이버에서 가져왔나? 어디 가져왔나? 바다숲 조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산 자원관리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다른 신문에서 가져왔는데, 보물섬이라는 그 수산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물섬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질 좋은 수산물을 고르는 법은 제철 생산인지 산지가 어디인지 잘 관리되어 있는지 해가지고 이런 보물섬 수산에서 벤치마킹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참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잘 관리되어 있는지가 이거거든요.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산지 수수까지 도착할 때까지 철저한 수온, 온도죠. 염분이죠. 신선함을 잘 해야만이 신선한 수산물이 된답니다. 그 사장 같고요. 사장이라서 혹시도 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대전이라는데 대전에 가면은 이분 가서 많이 잡수십시오.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네랄 추출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거 추출물도 지금 해수부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장어입니다. 장어. 여행 가방에 장어를 지금 가져왔답니다. 밀수를 하다 걸렸다는데 정약정선의 자산을보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이런 걸 좀 여기에 소식방에 올리면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에도 혼자 하지만 2030에는 택이고
이겁니다. 핵심은 자원관리 중심이고요. 퇴액에 대한 학대, 불법의 건절, 자원관리행의 구조로 전면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법, 제가 아직까지 수fun사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수fun사 강의를, 행정법 강의하면 수fun사를 합니다. 이게 저 행정법하고 간세법하고 무역학 토지공법 강의를 앞으로 이제 할 건데 하면서도 수fun사 관계되는 것까지는 언급을 하면서 한 50회까지는 갈 겁니다. 왜? 김정혜가 이제로 수fun사의 강의가 주니까 수fun사 강의를 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회 간세법, 11회 행정법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간세법이나 행정법이 조금 김정혜가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저는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자료만 바로 바로바로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50회까지는 좀 양해 좀 부탁하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노량진에서 6시부터 수산물 분지관리사 제5회 강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6시부터 9시까지니까 댓글 다시 가지고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fun사 예비 5기 2019년 있죠. 여기에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있죠. 2월 28일 목요일 서터디 공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10시부터 9시까지 노량진 조이스터디를 참석하는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물론 댓글 저밖에 없네요. 하여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